충격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시장에서 사과 한 통에 어마어마한 값이 붙었을 때 평생 과일만 사고 팔던 상인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과보다 2배가 넘는 가격이었거든요. 처음엔 저 한국 아이가 우리 농장을 망칠 줄 알았습니다. 로시는 사과 봤나요? 어떻게 갑자기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마법을 부린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그 사과를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파산 직전이었던 과수원, 그리고 마을 전체가 이방인이라며 무시하던 한국인 사위였습니다. 그는 모두가 헛소리라고 비웃는 이것을 과수원 바닥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60년 경력의 장인 어른조차 농장을 망칠 셈이냐며 격렬히 반대했지만 그의 곁엔 묵묵히 함께 나르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필름 하나로 300년 전통을 뒤집은 한국 사위와 그를 끝까지 믿어준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프스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이곳은 300년 넘게 사과로 유명한 마을이에요. 마르코 로시는 책상 앞에 앉아 장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올해 적자가 28,000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작년보다 거의 2배나 늘어난 숫자였습니다. 3년 연속 적자였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3대째 물려받은 과수원을 은행에 넘겨야 할 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군 땅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여기에 바쳤고 마르코 자신도 60년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시장이 변하고 있었거든요. 폴란드에서 싼 사과가 밀려 들어왔고 프랑스의 대형 과수원들은 최신 기술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시장의 바이어들은 해마다 같은 말을 했어요. 로시 씨, 색깔이 고르지 않습니다. 당도도 시장이 요구하는 수치에 못 미치고요. 이 가격으로는 못 사겠어요. 마르코는 매번 허리를 굽히고 더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과수원이 보였어요. 9월의 햇살 아래 사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초록빛과 연한 붉은빛이 섞인 사과들이었어요. 아래쪽은 햇빛을 덜 받아 노랗게 남아 있었고 위쪽만 겨우 빨갛게 익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에 내놓기엔 턱없이 부족한 품질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지오바나였어요. 아빠, 또 장부 보고 계셨어요? 지오바나가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르코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내년 계획을 세우는 중이었어.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오바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올해도 적자라는 것을, 은행 대출 이자만 매달 100만 원 넘게 나간다는 것을요. 지오바나는 밀라노 대학에서 농업경영학을 전공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달랐어요. 아무리 효율적으로 경영해도 근본적인 품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 박성재와 함께 준비해온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어요. 마르코는 사위 박성재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2년 전 지오바나가 한국인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 마르코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동양인 피를 섞을 순 없어. 300년 전통이 뭔데?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만 몰래 와서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동안 부녀는 말을 섞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중간에서 애를 쓴 끝에 겨우 화해했지만 여전히 박성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과수원 일을 돕겠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농업공학을 전공했고 부모님도 사과 농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거절했어요. 동양인이 뭘 안다고. 우리 방식은 300년 전통이야.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 성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산 로렌초 마을은 인구 800명 남짓한 작은 곳이었고 대부분이 과수원을 운영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다 아는 동네였죠. 마을 광장의 카페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로시 집안이 이상해졌어. 동양인을 사위로 받아들이다니. 저 한국인,
우리 기술 훔쳐가려는 거 아닐까? 그런 말들이 성재의 귀에도 들어왔지만 그는 참았어요. 화를 내거나 대들지 않고 조용히 웃으며 인사만 했습니다. 그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지오바나는 그런 남편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괜찮다고 했어요. 당신이 있으면 괜찮아.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 오늘도 성재는 과수원 구석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허락한 작은 구역이었어요. 거기서만 내 마음대로 해봐. 어차피 망쳐도 상관없는 구역이니까. 차갑고 날카로운 말이었지만 성재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오바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줄자를 들고 땅을 측정하고 노트에 적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묵묵히 준비하는 남편의 뒷모습이 애틋했습니다. 마르코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년엔 과수원 절반을 정리해야 할지도 몰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 말에 지오바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들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가꾼 과수원이었습니다. 그걸 포기한다는 건 마르코에게 죽음과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르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과수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로시 가문이 지켜온 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역사가 자신에 대해서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지오바나와 성재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마르코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젊은 부부가 뭘 할 수 있겠어. 60년 농사꾼인 내가 해결 못하는 걸 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젊은 사람들이 뭔가 다른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마르코는 그 생각을 애써 지웠어요. 300년 전통을 지켜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마르코는 어제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올 것 같았습니다. 대출 연장에 대해 얘기하자고요. 그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침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마르코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오바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제게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지오바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르코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어요. 무슨 제안인데? 목소리에 기대는 없었습니다. 성재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사과 색깔과 당도를 높이는 방법을요. 마르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한국인이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식탁에 울렸어요. 네, 한국에서 널리 쓰이는 농법이래요. 반사필름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마르코는 코웃음을 쳤어요. 필름? 비닐 같은 거 말이야? 그런 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지오바나는 준비해온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아빠. 한국 과수원 사진이에요. 사과가 온통 빨갛게 익었어요.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요. 당도도 우리보다 훨씬 높대요. 마르코는 사진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은 한국이고 여기는 이탈리아야. 300년 동안 우리 가문이 지켜온 방식이 있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아빠, 그 300년 방식이 지금 우리를 파산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지오바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올해 적자가 4천만 원이 넘어요. 내년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때 부엌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왔어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서툰 이탈리아어였지만 정중했습니다. 마르코는 대답 대신 신문을 펼쳤어요. 성재는 벽에 기대서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 말씀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한국에서는 반사필름을 사과나무 아래에 깝니다. 은색 필름이요. 그러면 햇빛이 반사돼서 사과 아래쪽까지 빛이 닿습니다. 마르코가 신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사과 전체가 골고루 빨갛게 익습니다. 당도도 크게 올라가요.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격? 마르코가 비웃었어요. 비닐 하나 깔았다고 프리미엄이 되나?
성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 과수원에서 직접 봤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마르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양인이 와서 우리한테 농사를 가르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성재의 얼굴이 굳었지만 참았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돕고 싶을 뿐이에요. 마르코는 대답 대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지오바나가 남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성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예상했던 반응이야. 오후에 마르코가 카페에 들렀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로시 씨, 그 한국인 사위가 뭔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면서요? 옆 테이블에 조반니가 끼어들었어요. 비닐을 깔겠다면서요? 사과나무 밑에. 주변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인들은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하죠. 누군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전통 방식이 최고예요. 카페 주인 안토니오가 말했습니다. 로시 씨, 조심하세요. 저 한국인이 당신 과수원 망칠 수도 있어요. 이방인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마르코는 커피를 다 마시지도 않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본 것은 장부 위에 빨간 숫자였습니다. 28,000유로 적자. 전통도 좋지만 파산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침묵이 식탁을 짓눌렀어요. 지오바나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아빠, 작은 구역에서만 실험해보면 안 될까요? 성재한테 주신 그 구역에서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비용도 제가 부담하고요. 실패하면 그 구역 손해는 제가 물겠습니다. 마르코는 사위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 진심이 보였어요. 마르코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이대로 가면 과수원을 잃는 건데요. 좋아. 마르코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작은 구역에서만 해봐. 대신 조건이 있어. 실패하면 자네는 이 과수원에서 나가는 거야.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지오바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하지만 마르코는 얼굴을 돌렸어요. 고마워할 것 없어. 어차피 그 구역은 수학도 안 좋은 곳이야. 다음 날 아침, 성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트럭을 몰고 어디론가 갔어요. 점심때쯤 돌아왔는데 트럭에 은색으로 반짝이는 필름 롤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성재와 지오바나가 필름을 끌고 과수원으로 들어갔어요. 마르코는 못 본 척했지만 계속 창문으로 훔쳐봤어요.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조반니가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로시 씨? 은박지라도 까는 겁니까? 사람들이 웃었어요. 성재는 사람들의 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일했어요. 땅을 고르고 필름을 펼치고 고정했습니다. 지오바나가 옆에서 도왔어요. 두 사람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저건 절대 안 될 거예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비닐 깔았다고 사과가 달라지면 우리가 진작했겠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성재와 지오바나는 아직도 일하고 있었어요. 마르코는 밖으로 나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은색 필름이 저녁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나무 아래가 환하게 밝았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마르코가 중얼거렸습니다. 성재가 고개를 들어 장인을 바라봤어요. 될 겁니다. 믿어주세요. 마르코는 대답 대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기대가 싹트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마르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은색 필름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마르코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을에서는 로시 과수원 이야기가 계속됐어요. 사람들은 지나가다 일부러 멈춰서서 은색 필름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요. 저게 뭔 꼴이래. 누군가 말했습니다.
과수원이 아니라 공사판 같아. 맞아요. 300년 전통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다니. 로시 씨도 참 한국인 사위 말을 듣다니.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르코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쑥덕거렸고 성당에 가면 수군거림이 따라왔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성재와 지오바나는 매일 아침 일찍 과수원으로 나갔어요. 필름을 점검하고 먼지를 닦고 물을 주었습니다. 마르코는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저 젊은 부부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아침 마르코는 커피를 들고 과수원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울타리에 기대서서 바라만 봤습니다. 성재가 사과나무 아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이리 오세요. 성재가 손짓했습니다. 마르코는 못 들은 척하려다가 발걸음을 옮겼어요.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뭘 보라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 사과 좀 보세요. 성재가 가지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마르코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과 아래쪽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보통은 아래쪽이 노랗게 남잖아요. 성재가 말했습니다. 햇빛을 못 받아서요. 그런데 이건 달라요. 필름이 햇빛을 반사시켜서 아래쪽까지 빛이 닿아요. 그래서 전체가 빨갛게 익는 겁니다. 마르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은 사과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색깔이 달랐어요. 다른 구역 사과들과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일주일 만에 나타난 변화였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마르코가 중얼거렸습니다. 색깔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야. 당도가 중요해.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2주 더 기다려야 해요. 당도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마르코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주 조금이지만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광장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마르코가 빵을 사러 갔을 때였어요. 조반니와 그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시 씨가 오니까 목소리를 높였어요. 로시 씨, 들었어요? 옆마을 파올로 씨가 파산했대요. 조반니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다가 망했대요. 전통을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르코는 빵을 집어들며 대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반니는 계속했습니다. 로시 씨도 조심하세요. 그 한국인 말 듣다가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방식이 최고예요. 300년 동안 검증된 방식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이방인을 믿으면 안 돼요. 저 동양인 뭘 안다고 여기 와서 가르치려 들어요. 웃긴 일이죠. 마르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때 한 사람이 더 거들었습니다. 로시 씨 사위, 과수원 망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땅 싸게 사서 자기 거 만들려고요. 동양인들은 다 그래요. 교활하다니까요. 마르코가 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건 아니야. 마르코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는 그런 애가 아니야. 사람들이 웃었어요. 벌써 감싸네요. 로시 씨도 한국인한테 넘어간 거 아니에요? 마르코는 대답 대신 가게를 나왔습니다. 빵도 사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한테, 아니면 이 상황을 만든 세상한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과수원을 지나갔습니다. 성재와 지오바나가 나란히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르코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자기들이 뭘 하든 상관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런 게 진짜 부부구나. 마르코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오바나가 장을 보러 마을에 갔습니다. 슈퍼마켓에 들어섰을 때 안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로시 집 따로 왔어. 쟤 때문에 집안이 이상해진 거야. 지오바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요. 한국인하고 결혼하더니 집안을 망치네.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300년 전통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어.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오바나, 내 남편 그만 말렸어야지. 과수원 망치면 어떡하려고. 지오바나는 돈을 내며 조용히 말했어요. 망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살릴 거예요.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지오바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집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성재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오바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요? 괜찮아? 성재가 물었습니다. 지오바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당신 때문에 이런 소리 듣게 돼서. 지오바나가 울먹였습니다. 성재는 아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우리가 증명하면 돼. 말로는 안 통하니까 결과로 보여주는 거야. 마르코는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젊은 부부가 얼마나 힘들까요? 마을 전체가 등을 돌렸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렇게 서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창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9월 말이었어요. 수확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매일 과수원을 돌았어요. 다른 구역의 사과들을 점검했습니다. 여전히 색깔이 고르지 않았어요. 아래쪽은 노랗고 위쪽만 빨갛게 익었습니다. 그러다 반사 필름을 깐 구역을 지나갈 때면 걸음을 멈췄어요. 거기 사과들은 달랐습니다. 온통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루비처럼 빛났습니다. 보기만 해도 프리미엄이었어요. 마르코는 손을 뻗어 사과 하나를 만져봤습니다. 단단하고 매끄러웠어요. 꼭지를 살짝 비틀어 땄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달았어요. 정말 달았습니다. 마르코는 평생 사과 농사를 지었지만 이렇게 단 사과는 처음이었어요. 입안에서 꿀맛이 났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과수원 사과인가? 장인어른 어때요? 성재가 다가왔습니다. 마르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또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성재는 웃었어요. 당도를 재봤어요. 시장이 요구하는 수치보다 훨씬 높아요. 프리미엄급입니다. 마르코는 사과를 내려다봤습니다. 빨갛고 탐스럽고 달았어요. 이게 바로 바이어들이 원하던 사과였습니다. 밀라노 시장에서 최고가를 받을 수 있는 품질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한국인 사위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0년 전통이 일주일 만에 무너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성재가 옳았고 자신이 틀렸습니다. 마르코는 돌아섰습니다. 사과를 들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지오바나가 아빠라고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사과를 식탁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60년 농사가 무색했습니다. 평생 배우고 익힌 방식이 한순간에 구식이 됐어요. 젊은 한국인이 한 달 만에 해낸 일을 자신은 60년 동안 못한 겁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과수원을 살릴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르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은색 필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필름이 우리를 구했어. 마르코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니, 저 한국인 사위가 우리를 구한 거지. 10월 첫째 주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마르코는 새벽부터 일어나 과수원으로 나갔어요. 수확철은 언제나 설레는 시기였습니다. 1년 농사의 결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올해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반사 필름을 깐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의 차이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마르코는 먼저 일반 구역을 돌았습니다. 사과들을 하나씩 따며 확인했어요. 색깔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당도도 평년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반사 필름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은색 필름에 반사돼 나무 아래가 환했어요. 사과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온통 빨간색이었어요. 마르코는 한 개를 따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완벽했어요. 흠집 하나 없이 매끄럽고 색깔은 루비처럼 선명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한 과즙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프리미엄이 아니라 슈퍼 프리미엄이었어요. 지금까지 키운 사과 중 최고였습니다. 성재와 지오바나가 함께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일했어요. 사과를 따서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습니다. 반사필름 구역에 사과만 따로 모았어요. 오후가 되자 상자가 20개 넘게 쌓였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아는 바이어가 있어요. 성재가 말했습니다. 밀라노에서 고급 과일만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연락해볼까요? 마르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봐. 이 사과들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해. 성재는 바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통화를 시작했어요. 마르코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사위가 영어를 저렇게 잘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통화가 끝나고 성재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온대요. 직접 보고 가격을 정하겠대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습니다. 지오바나가 파스타를 만들었고 성재가 와인을 따랐어요. 마르코는 잔을 들어 말했습니다. 수확을 축하하며.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성재야, 마르코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영어 어디서 배웠나? 아주 유창하던데. 성재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대학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농업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밀라노에서 검은색 벤츠가 과수원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의 신사였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안토니오 베르나르디였습니다. 로시 씨, 영광입니다. 트렌티노에서 가장 오래된 과수원이라고 들었어요. 샘플을 보여주시죠. 안토니오가 말했습니다. 마르코는 준비한 상자를 열었어요. 안토니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트렌티노에서 나온 사과라고요? 믿을 수 없는데요. 안토니오는 사과를 하나 들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색깔이 완벽해요. 360도 전체가 고르게 익었어요. 이건 보통 일본 사과에서나 볼 수 있는 품질인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죠? 성재가 반사필름 농법을 설명했습니다. 안토니오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기술이라고요? 놀랍군요. 그리고 사과를 베어 물었습니다. 환상적이에요. 당도가 얼마죠? 평균 15브릭스입니다. 안토니오가 놀라며 물었어요. 15. 이건 프랑스 최고급 사과보다 높은 수치예요. 얼마나 있어요? 지금 20상자 정도요. 앞으로 더 수확하면 100상자는 나올 겁니다. 안토니오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킬로그램당 8유로에 사겠습니다. 마르코는 숨이 막혔습니다. 8유로라고요? 평소에 봤던 가격의 4배였어요. 한 상자에 20kg이니까 160유로, 100상자면 16,000유로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2,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로시 씨, 이 품질이면 밀라노 고급 레스토랑에서 킬로당 15유로에 팔 수 있어요. 8유로는 저한테도 이익이에요. 안토니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됐어요. 안토니오는 당장 20상자를 가져갔습니다. 벤츠가 떠나고 마르코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해냈어요. 성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어. 아니, 자네가 해냈지. 지오바나가 두 사람을 안아줬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안토니오의 트럭이 사과를 싣고 가는 걸 마을 사람들이 봤거든요. 밀라노 최고급 바이어가 로시 과수원에서 직접 사갔다는 소문이었어요. 카페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로시 씨, 정말이래요? 킬로당 8유로를 받았다면서요? 조반니가 코웃음 쳤어요. 헛소문일 거야. 트렌티노 사과가 그 가격을 받을 리 없어. 하지만 다음 날 안토니오의 트럭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트럭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했습니다. 상자에 쓰인 가격표를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킬로당 8유로. 진짜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가격을 받아요? 우리 사과보다 4배예요. 품질이 다른가 봐. 저 은색 필름 때문인가? 한국인 사위가 뭔가 했나 봐.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르코는 그날 오후 카페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평소처럼 비웃는 눈빛은 없었습니다. 로시 씨, 앉으세요. 조반니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로시 씨, 소문 들었어요. 킬로당 8유로라면서요? 대단하시네요. 안토니오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마르코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 사위 덕분입니다. 성재가 한국 기술을 가져왔어요. 반사 필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있어요? 조반니가 물었습니다.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요. 당도도 크게 올라가고요. 직접 보면 믿을 거예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르코는 커피값을 내고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로시 씨, 저도 그 방법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젊은 농부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제 사위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어요. 아마 기꺼이 가르쳐 줄 겁니다. 그 친구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위를 그렇게 소개한 건 처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르코는 과수원을 바라봤습니다. 은색 필름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성재와 지오바나가 웃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 말이야. 10월 중순, 본격적인 수확 시즌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안토니오의 트럭은 일주일에 3번씩 로시 과수원을 찾았어요. 매번 큰 트럭이었고 매번 상자들을 가득 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르코의 집 앞에는 이제 낯선 차들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과수원 농부들이었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로시 씨, 그 반사필름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르코는 그들을 과수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성재를 불러 직접 설명하게 했어요. 성재는 친절하게 원리를 설명해줬습니다. 햇빛이 필름에 반사되면서 사과 아래쪽까지 빛이 닿는다고요. 그래서 전체가 고르게 익는다고 말했어요. 농부들은 필름을 만져보고 사과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어디서 이 필름을 구할 수 있죠? 질문이 쏟아졌어요. 성재는 하나하나 대답해줬습니다. 마르코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며칠 후 조반니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과수원을 운영하는 그 조반니였어요. 예전에 성재를 비웃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조반니는 모자를 손에 들고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로시 씨,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조반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마르코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커피를 내왔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조반니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한국인이 뭘 안다고, 동양인 기술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반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과수원도 3년째 적자예요. 로시 씨만큼은 아니지만 힘들어요. 올해도 킬로당 2유로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로시 씨는 8유로를 받았잖아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제발요. 마르코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조반니, 나한테 배울 건 없어요. 제 사위한테 배워야죠. 성재한테요. 조반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친구한테 한 말들이 있어서요. 부끄럽습니다. 마르코는 웃었어요. 성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 친구는 마음이 넓으니까. 같이 가죠. 두 사람은 과수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성재가 사과를 따고 있었어요. 성재 씨. 조반니가 불렀습니다. 성재는 돌아봤어요. 조반니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무례했어요. 당신을 비웃고 무시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성재는 사과를 내려놓고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조반니 씨. 저도 처음엔 이방인이었으니까요. 이해해요. 그리고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농부잖아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조반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성재는 바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필름 선택하는 법, 깔는 방법, 관리하는 요령까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조반니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그날 이후 로시 과수원은 마을의 배움터가 됐습니다. 매일 서너 명씩 농부들이 찾아왔어요. 성재는 지치지 않고 모두에게 설명해줬습니다. 지오바나도 옆에서 도왔어요. 마르코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르코는 성재를 불렀습니다. 성재야, 자네 피곤하지 않나? 매일 사람들 가르치느라 힘들 텐데. 성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장인어른. 제 기술을 나누는 게 기뻐요. 한국에서 배운 걸 여기서 나누는 거잖아요. 마르코는 성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자네를 무시했던 내가 부끄러워. 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장인어른도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 기회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10월 말 마을 전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과수원에 은색 필름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구역에만 시험 삼아 깔았습니다. 농부들은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효과를 본 사람들은 점점 넓혀갔어요. 마을 카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재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선생님처럼 대했어요. 성재 씨, 여기 앉으세요. 커피 한잔 하시죠. 자리를 권했습니다. 성재가 카페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필름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비가 와도 괜찮나요? 성재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마르코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11월 초 밀라노에서 기자들이 왔습니다. 이탈리아 농업 전문지 기자들이었어요. 트렌티노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한국 농법이 이탈리아 사과 산업을 바꾸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기자들은 로시 과수원을 먼저 찾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했어요. 마르코와 성재, 지오바나가 함께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방법을 알게 되셨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제 사위가 한국에서 가져온 기술입니다. 마르코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성재를 믿기로 했죠. 그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성재는 옆에서 쑥스럽게 웃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트렌티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역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볼차노에서, 베로나에서, 심지어 남부 시칠리아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 반사필름 농법을 배우고 싶다고요. 성재는 바빠졌습니다. 주말마다 다른 마을로 초청을 받았어요. 강연을 하고 시연을 했습니다. 지오바나가 항상 함께 갔어요. 통역도 하고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마르코는 두 사람을 보며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오바나가 와인을 따랐어요. 마르코는 잔을 들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 성재와 지오바나도 잔을 들었어요. 세 개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성재야,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과수원이 살아났어. 올해 수입이 작년의 4배야. 적자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흑자가 났어. 은행빚도 다 갚을 수 있겠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르코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마을을 바꿨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 이방인을 인정하게 됐고. 그게 돈보다 더 큰 변화야. 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장인어른, 저는 그냥 제가 배운 걸 나눈 것뿐이에요.
진짜 대단한 건 장인어른이세요. 저를 믿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용기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지오바나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대단해요. 아빠도 성재도 저도요.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마르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과수원이 보였어요. 은색 필름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00년 역사의 과수원이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전통과 혁신이 만났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이 만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가족이 하나가 됐습니다. 11월 중순 밀라노 중앙시장에서 특별한 경매가 열렸습니다. 북부 이탈리아 최고급 과일 경매였어요.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서 바이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번 경매의 하이라이트는 트렌티노 로시 과수원의 사과였어요. 마르코와 성재, 지오바나는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트럭에 최고급 사과 50상자를 실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한 사과들이었습니다. 밀라노까지는 3시간 거리였어요. 경매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과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프랑스산, 독일산, 이탈리아 남부산까지 다양했습니다. 마르코는 긴장했어요. 이렇게 큰 경매는 처음이었거든요. 로시 씨 오셨군요. 안토니오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큰 성과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 바이어들한테 미리 얘기해뒀어요. 다들 당신 사과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안토니오의 말에 마르코는 조금 안심했어요.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경매사가 각 상자를 소개했어요. 프랑스 노르망디산 사과, 킬로당 5유로에 시작합니다. 손들이 올라갔어요. 5.5유로, 6유로, 최종 6.2유로에 낙찰됐습니다. 다음은 독일 바이에른산이었어요. 킬로당 4.5유로에 시작해서 5.8유로에 낙찰됐습니다. 마르코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좋은 가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사과는 더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드디어 로시 과수원 차례가 왔습니다. 경매사가 상자를 열었어요. 사과들이 빨간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경매장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오, 저 색깔 좀 봐. 완벽하잖아. 트렌티노 로시 과수원의 사과입니다. 경매사가 말했습니다. 혁신적인 한국 농법으로 재배됐어요. 평균 당도 15브릭스, 색깔 균일도 최상급입니다. 킬로당 7유로에 시작합니다. 7유로는 이미 높은 시작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손들이 올라갔습니다. 7.5유로. 다른 손이 올라갔어요. 8유로. 또 다른 바이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8.5유로. 마르코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미 예상을 넘어선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경매는 계속됐습니다. 9유로. 프랑스 억양의 바이어가 외쳤어요. 9.5유로. 독일 바이어가 받았습니다. 10유로. 스위스 바이어가 손을 들었어요. 경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킬로당 10유로는 엄청난 가격이었어요. 더 이상 손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10.5유로. 모두가 돌아봤어요. 런던에서 온 바이어였습니다. 영국 왕실에 납품하는 고급 과일 상인이었어요. 경매장이 술렁거렸습니다. 11유로. 프랑스 바이어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11.5유로. 런던 바이어가 받았습니다. 둘 사이에 긴장이 흘렀어요. 12유로. 프랑스 바이어가 외쳤습니다. 런던 바이어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었습니다. 12.5유로. 경매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마르코는 지오바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프랑스 바이어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매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12.5유로 한 번, 두 번, 세 번. 망치가 내려쳤어요. 낙찰입니다. 경매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킬로당 12.5유로는 그날 경매 최고가였어요. 평균 가격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50상자 1000kg이었으니 총 12,500유로였어요. 우리 돈으로 1,8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마르코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작년 같으면 이 물량으로 3천 유로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4배가 넘는 돈을 받게 됐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로시 씨, 축하합니다. 런던 바이어가 다가왔습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 윌리엄스예요. 영국 왕실 납품업자입니다. 당신 사과는 제가 본 것 중 최고예요. 앞으로도 계속 공급해 주실 수 있나요? 마르코는 얼떨떨하게 악수했습니다.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제임스는 명함을 건넸어요. 내년 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물량을 원합니다. 경매가 끝나고 세 사람은 밀라노 시내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축하 식사였어요. 마르코는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비싼 와인이었지만 오늘은 괜찮았어요. 믿어지지 않아.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킬로당 12.5유로라니. 꿈인 것 같아. 지오바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줬어요. 꿈이 아니에요, 아빠. 현실이에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성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과수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은행빚도 다 갚을 수 있어요. 마르코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자네 덕분이야, 성재.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없었으면 우린 과수원을 잃었을 거야. 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장인어른이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지오바나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요. 내가 사랑하는 두 남자가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웃었어요. 오늘은 행복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명도 넘어 보였어요. 무슨 일일까요? 트럭을 세우고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조반니, 안토니오, 그리고 마을 농부들이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로시 씨. 조반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르코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일어나세요. 로시 씨, 부탁이 있습니다. 조반니가 말했습니다. 밀라노 경매 소식 들었어요. 킬로당 12.5유로라면서요? 우리 마을 역사상 최고가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성재 씨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다른 농부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요. 은행빚도 갚아야 하고요.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마르코는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마르코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웃이잖아요. 성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모든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에 우리 과수원에서 모임을 가져요. 함께 배우고 나누면 됩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성재 씨. 조반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마을의 은인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재 씨 만세. 누군가 외쳤습니다. 성재 씨 만세. 사람들이 따라 외쳤어요. 마르코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방인이라고 무시당하던 사위였어요. 이제는 마을의 영웅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무릎 꿇고 가르침을 청하는 선생님이 됐어요. 사람들이 돌아가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마르코는 과수원을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은색 필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필름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아니, 저 필름을 믿은 용기가 바꾼 거였습니다. 12월 첫째 주 로마에서 특별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탈리아 국영방송 IAI였어요. 농업혁신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로시 과수원을 취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농법이 이탈리아를 바꾸고 있다는 주제였어요. 마르코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TV에 나가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성재가 말했어요. 장인어른,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을 전체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로마에서 촬영팀이 왔습니다. 카메라 세대와 조명 장비, 그리고 제작진 10명이 넘게 왔어요.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산 로렌초 마을 역사상 TV 촬영은 처음이었거든요. 촬영은 과수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감독이 마르코에게 말했어요. 로시 씨, 편하게 일하시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연스럽게요. 마르코는 사과나무 사이를 걸으며 사과를 만졌습니다. 카메라가 따라왔어요. 이 과수원은 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코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3대째 이어져 왔어요. 하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제 사위 박성재가 한국의 반사필름 농법을 제안했습니다. 마르코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300년 전통을 고집했죠. 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했어요. 카메라가 은색 필름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햇빛이 반사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성재가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필름은 태양광을 나무 아래쪽으로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사과 전체가 고르게 익어요. 색깔과 당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인터뷰는 집 안으로 옮겨갔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감독이 질문했습니다. 로시 씨, 처음에 사위분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르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전통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죠. 부끄럽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마르코가 계속 말했습니다. 성재는 저보다 더 나은 농부였습니다. 60년 경험보다 젊은 지혜가 더 훌륭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이었어요. 카메라가 지오바나에게로 향했습니다. 지오바나 씨,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힘들지 않으셨나요? 감독이 물었어요. 힘들었어요. 지오바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아버지는 남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성재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았거든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지오바나가 성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사랑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성재에게도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박성재 씨, 이방인으로서 이탈리아에서 살기 힘들지 않으셨나요? 차별을 받으신 적은요? 있었습니다. 성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동양인이라고 무시했고 카페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성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이방인이었으니까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이었죠. 시간이 필요했어요. 결과로 보여줄 시간이요. 그래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감독이 물었습니다. 그 인내심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성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족 때문이에요. 장인어른과 지오바나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촬영은 마을 광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조반니를 비롯한 농부들이 모였어요. 감독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 박성재 씨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조반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비웃었어요. 한국인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만했죠. 300년 전통이 최고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조반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성재 씨는 우리 마을의 구원자예요. 그의 기술 덕분에 우리 모두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존경합니다. 진심으로요. 다른 농부들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성재 씨는 선생님이에요. 진심 어린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촬영팀은 다른 과수원들도 방문했습니다. 반사필름을 깐 과수원이 10곳도 넘었어요. 모두 성재한테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변화를 담아냈어요.
빨갛게 익은 사과들, 웃는 농부들의 얼굴을요. 마지막 촬영은 해질녘 과수원에서 했습니다. 석양이 알프스 산맥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황금빛이 은색 필름에 반사돼 환상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마르코, 성재, 지오바나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카메라가 세 사람을 담았습니다. 감독이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르코가 대답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어디서 왔든 무슨 피부색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2주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저녁 8시 황금 시간대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TV 앞에 모였습니다. 로시 집에도 이웃들이 가득 찾아왔어요. 한국 농법이 이탈리아를 바꾸다.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5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시작됐어요. 과수원의 아름다운 풍경, 마르코의 진솔한 고백, 성재의 겸손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고 시청했어요. 자신들의 모습이 전국에 방송되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훔쳤어요.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문의가 쏟아졌어요. 시칠리아에서, 토스카나에서, 롬바르디아에서요. 우리도 배우고 싶다는 전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탈리아 농업을 혁신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성재의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끝났어요. 국경도 편견도 넘어선 한 가족의 이야기가 이탈리아 전역에 희망을 주고 있다. 박성재 씨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는 가교였다. 한국과 이탈리아 전통과 혁신, 장인과 사위를 잇는 달이었다. 마르코는 그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재가 옆에 앉아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장인어른, 울지 마세요. 마르코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쁜 눈물이야. 자네가 자랑스러워서 그래. 지오바나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은 신문을 함께 읽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로시 과수원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과수원 입구에 작은 간판이 세워졌어요. 로시-박 과수원 농업교육센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마르코의 제안으로 만든 교육센터였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배우러 오는 농부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교육실과 자료실, 그리고 실습 과수원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개소식 날 마을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트렌티노주 농업부 장관도 참석했어요. 기자들도 몰려왔습니다. 마르코는 연단에 섰어요.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1년 전 저는 과수원을 잃을 뻔했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어요. 300년 역사가 제대에서 끝날 뻔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저를 구했습니다. 제 사위 박성재입니다. 성재는 먼 한국에서 왔습니다. 마르코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를 이방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성재는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기술은 저만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을 전체를 바꿨습니다. 오늘 이 교육센터를 엽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성재의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국경도 편견도 없이 배우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마르코는 성재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성재가 올라오자 마르코는 그를 꽉 안아줬어요. 고맙다 아들. 마르코가 속삭였습니다. 성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들이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성재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재가 말했어요. 좋은 가족을 만났고 따뜻한 마을을 만났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요.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것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성재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함께 나누는 정신이요. 그게 진짜 혁신입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농업부 장관이 무대로 올라와 성재와 악수했습니다. 박성재 씨, 이탈리아 정부는 당신의 공헌을 인정합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이탈리아 농업 발전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영구 거주권도 함께요. 성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구 거주권이라고요? 장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기도 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첫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시칠리아, 칼라브리아, 베네토에서 온 농부들이었어요. 20명 정도 됐습니다. 성재는 그들을 과수원으로 안내했어요. 이게 반사 필름입니다. 성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필름을 만져보고 사과를 관찰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성재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했어요. 점심시간 마르코는 교육생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지오바나가 만든 파스타와 샐러드였어요.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로시 씨, 부러워요. 이런 사위를 두시다니. 마르코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후에는 실습이 이어졌습니다. 농부들이 직접 필름을 깔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웃음소리가 과수원에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교육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다들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마르코, 성재, 지오바나는 과수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혼빛이 알프스 산맥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성재야,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 성재가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곳에서 가족을 만났고 꿈을 이뤘어요. 지오바나가 두 사람의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죠? 세 사람은 나란히 과수원을 걸었어요.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마르코는 서재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에 있는 성재의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박 선생님 내외분께 훌륭한 아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재는 제 과수원을, 제 가족을, 제 마을을 구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농부이자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마르코 로시 드림.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마르코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과수원이 보였어요. 달빛 아래 은색 필름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과수원에 새로운 깃발이 걸렸습니다. 이탈리아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두 깃발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러 왔습니다. 아름답네요. 누군가 말했어요. 두 나라가 함께하는 거예요. 조반니가 말했습니다. 아니, 두 가족이 하나 되는 거죠. 마르코는 성재와 지오바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깃발을 올려다봤어요. 햇빛이 과수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로시마이너스박 과수원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 편견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의 이야기가요. 300년 전통과 한국의 지혜가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알프스 산맥 아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이탈리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저 위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로시 가문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됐어요. 이탈리아와 한국의 피가 섞인 다음 세대가 이 과수원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넓은 세상을 꿈꿀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은색 필름이 찬란하게 빛났어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은 웃으며 일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희망의 계절이었어요. 과수원에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었고 가족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